자, 라이브 빨리 부탁합니다. 자. 시무하는 것이 누구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이들과 근데 이게 제가 봤어요. 횡단하든 동남하든 관계 이런 식으로 요건 옛날에 그렇죠. 근데 이 나스로를 이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야인들처럼 한참 서로 아이들은 지멋대로 잘하잖아요. 좀 양아치나 이런 놈들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지멋대로 된 거예요. 그게 야인들처럼 아저씨가 주위의 별을 따라 잘하잖아요. 일단 이해를 즐기시는데 말려주시는 이런 관계없이 진짜 고맙습니다.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인사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배변이라고 합니다. 오늘 갑상선 초음파 라이브를 하겠는데, 갑상선은 되게 표재성 장기이기 때문에 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봤을 때 어떤 회복적 구조라든지 어떤 랜드마크 같은 몇 가지 좀 주의하면서 어떤 사진을 남겨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브는 보통 리니어 프로브로 한 7에서 15MHz 정도 좀 표재성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앞에 보는 프로브보다는 보통 약간 너비가 조금 넓고 폭도 약간 넓은 그런 갑상선 전용 프로브가 따로 있는데, 어펜딕스 소화관 보는 프로브를 사용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갑상선을 보기 전에 보통 갑상선을 바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경부 턱부터 해서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스캔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갑상선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 있는 요 트라케암 6번, 7번 카트리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턱 아래쪽에서 발생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방을 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에 갑상선과 연관된 다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토피 사이로이드 또는 사이로글로탈 덕트 시스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상선에 이스무스에 연결되는 피라미달 롭 같은 게 위쪽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병변에도 갑상선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턱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이제 턱 아래쪽에서 봅니다. 턱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여기서는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정도가 좋은데, 그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것이 턱 베이스 좀 되겠고요. 위쪽에서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보이는 카틀리지 구조물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이어드 카틀리지, 하이어드 봉, 그리고 사이로이드 카틀리지, 크리코이드 카틀리지, 그 다음 트라키아 이런 순으로 확인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봉인 경우에는 하이퍼 에코이드가 보이고 뒤쪽에 이제 포스테리어 포스틱 섀도우 때문에 뒤쪽이 잘 관찰되지 않죠. 처음 보이는 이런 리니아한 보니코를 보이는 이 병변이 하이어드 카틀리지가 되겠습니다. 하이어드 카틀리지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넥노드를 볼 때 하이어드 카틀리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에 레벨 1, 그리고 라테럴 넥노드 같은 경우에 주글라 넥노드 같은 경우에 레벨 2와 3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하이어드 카틀리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이어드 본 주위로 해서 사이로이드 글로탈 덕트 시스트 같은 것들이 하이어드 본 뒤쪽으로 이렇게 시스트한 영상으로 이렇게
관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액토피 사이로이드가 가장 많은 병변이 이 주의가 되기 때문에 이 병변을 하이로드본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하이로드본을 보시고 나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카틀리지이기 때문에 좀 딱딱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환자분께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얹는 정도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오시면 처음에 이제 약간 트라이앵글라 쉐입의 이런 카틀리지가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이로이드 카틀리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고, 사이로이드 카틀리지가 보이면 계속 아래쪽으로 천천히 항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뾰족한 거 외에 이렇게 말골 모양의 이런 카틀리지가 관찰됩니다. 이것이 크리코이드 카틀리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하이로이드 본과 더불어서 맥노드 레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고요. 이 크리코이드 카틀리지에 성행선을 그어서 양쪽 주글라 맥노드에서 레벨 3와 4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코이드 카틀리지가 나오게 되면 바로 이어서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사이로이드의 이스무스가 관찰되게 됩니다. 프리즈하시고 여기 이스무스가 보이고요. 여기 이스무스를 경계로 해서 양옆으로 갑상선의 라이트롭과 레프트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무스 뒤쪽으로 여기 반응상으로 하이파이프에 보이는 것이 트라키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스무스 쪽을 보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끝까지 클라비클 내부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무스에서 보통 피라미달 롭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이스무스 위쪽으로 해서 위로 이렇게 약간 라운드한 스트럭처 양상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피라미달 롭이 관찰될 수도 있고, 거기에도 PTC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스무스 위쪽으로 피라미달 롭 같은 건 없는지도 잘 관찰을 해야 되고, 특별한 게 없다면은 이스무스의 이제 두께를 먼저 측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두꺼워 보이는 부분에서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두께를 측정을 하면 보통 이제 4mm 미만은 정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1mm이기 때문에 정상이고, 또 이스무스를 볼 때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있는 환자에서는 이스무스 근처에서 이스무스 앞으로 해서 림프노드가 자주 관찰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델피안 노드라고 하는데, 가끔 뭐 초심자들은 그 델피안 노드를 사이로이드 이스무스에 생기는 사이로이드 노들로 오인하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시모토에 있는 경우에 이스무스 근처에 이제 노드, 델피안 노드가 잘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스캔을 하시면 되겠고, 두께를 측정을 해서 4mm 미만이면 정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레벨 6가 되는데요. 이쪽으로 쭉 보고 이스무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스무스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갑상선의 양옆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갑상선의 라이트롭과 레프트롭은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부분을 나누자면 어퍼, 미드, 로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퍼 포션은 기준이 이제 이스무스 어퍼 마진 위쪽으로가 라이트롭이나 레프트롭의 어퍼 포션이 되겠고, 이스무스 양옆에 있는 라이테럴 롭이 미드 포션이 되겠고, 이스무스 로어 마진 아래쪽으로 보이는 롭이 로어 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퍼, 미드, 로어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로 보겠습니다. 갑상선은 양옆이 뭐 보통 오른쪽이 조금 더 두껍습니다. 왼쪽은 에스파구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얇고, 보통 갑상선에 이제 인나지먼트가 있는 거를 측정을 할 때는 갑상선의 두께, 라이트나 레프트로의 두께를 측정을 해서 보는데요. 먼저 우측에서 갑상선 여기 트라키아 외측으로 라이트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가장 두꺼워 보이는 부분에서 프리즈를 한 다음 거기에서 이제 두께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측정을 해서 보통 한 2cm까지 좀 마르신 여자분들은 한 1.5 이상도 약간 커진 거라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2cm 기준으로 해가지고 2cm보다 크면은 사이로이드 이나지먼트 고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두께를 측정을 하기 전에 이제 양옆에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분할을 해서 양쪽 옆으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남긴 다음 두께를 양쪽을 동시에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하고 인나즈먼트가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때 이제 이 사진이 항상 갑상선 강의를 들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사진입니다. 이 회복적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중간에 있는 것이 트라키하고 위에 스무스 라이트로 레프트 되고 이 사이로이드 로 앞쪽에 전방에 있는 이 머슬을 스템 머슬이라고 하고요. 사이로이드 뒤쪽에 있는 이 머슬을 롱구스 콜라이 머슬이라고 합니다. 그 외축에 CCA가 보이고 조금 더 외축으로 가면은 약간 찌그러지는 주굴라, 인터널 주굴라 베인이 관찰되게 됩니다. 레프트 쪽 같은 경우는 라이트 쪽과 좀 차이가 레프트로 뒤쪽으로 해서 이런 튜블라 스트럭처의 쇼딕시스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서비칼 에스파구스가 되겠습니다. 가끔은 이 에스파구스가 혹시 그 노들로 메스로 오인해서 FNL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이버티큘럼이 있는 경우에는 마치 갑상선 실질 안으로 들어와 있는 노들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FNL을 할 때 여기서 이제 해부학적으로 좀 주의해야 될 구조가 좌측 같은 경우에는 트라키아하고 에스파구스 그 사이에 트라키아 에스파구스 그루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리커런트 라린젤 러브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우측 같은 경우도 갑상선의 라이트로 후방으로 해서 리커런트 라린젤 러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 병변을 FNL을 하거나 시술을 할 때는 그 러브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양력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역을 관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 투 엔드 어퍼 마진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어 마진까지 남기는 부분 없이 끝에서 끝까지 갑상선이 보였다가 안 보일 때까지 쭉 스캔을 해서 결절이나 병변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한 병변이 없으면 아까 그 두께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튜브를 롱디로 돌려가지고 상축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프로브가 좀 긴 경우에는 한 화면에 이렇게 다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짧거나 갑상선이 아래 위로 좀 긴 분들은 위아래를 나누어서 이쪽을 봤을 때도 이쪽에 약간 트라이앵글라 마진이 이렇게 보이도록 스캔을 하면서 갑상선 가장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제 스위핑 하듯이 슬라이딩해서 끝에서 끝까지 놓치는 병변 없도록 하고 또 아래쪽에도 아래쪽으로 트라이앵글라 마진이 보이도록 해서 이 외측 끝에서 내측 끝까지 슬라이딩하면서 놓치는 병변 없이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프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단상으로 트랜스펄스로 위에서 쭉 끝에서 아래쪽 끝까지 쭉 관찰을 한 다음 그 다음 중단상으로 관찰해서 위쪽 어퍼 마진의 트라이앵글라 마진과 로어 쪽의 트라이앵글라 쉐이프 마진이 다 보이도록 해서 끝에서 내측 끝까지 슬라이딩하면서 놓치는 병변 없이 이렇게 관찰을 하셔서 사진을 남기시면 되겠고 공직 추진을 위해서 그리즈를 해서 사진에 이제 내부 파레카이나 에코가 헤테로지너스에서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가 의심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시고 보통 이럴 때 도플러 같은 것을 꼭 띄워주셔서 도플러의 바스큘라리티가 좀 증가되어 있어서 펑셔널 파레카이나 디지즈가 의심되지 않는지 도플러 상도 한번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또 자기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그래 한번 선생님한테 좀 지금 예. 예. 그러면 병변이 있는 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수강생들을 위해서 선생님, 레코런드 라렌지알러를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FNA 할 때. 레코런드 라렌지알러 아까 그걸 조심하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조심하면 됩니까? 그 트라키어서 에스파지알 그루브 쪽이나 사이로이드 롭의 포스테리어 마진 그 내측으로 해서 보통 지나가니까 보통 FNA 할 때는 끝까지 뭐 들어갈 일은 잘 없겠죠. 근데 이제 뭐 RF나 뭐 레이저 세라피 같은 거 할 때 그쪽까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
노드 FN을 할 때도 그쪽 변경까지 실수로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거죠. 네, 가상으로 항상 보겠습니다. 턱을 이동을 좀 익스텐션 해주시고요.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위쪽 끝에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턱 베이스가 보이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하이오드본 관찰되고 있습니다. 하이오드본 주위에 토픽 사이로이드나 사이로이드 로사 덕트 시스템은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더 슬라이딩 내려오면은 트라이앵글러 쉐입의 카트리지인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가 보이고 여기서 더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말발굴 모양의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보입니다.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보이고 나서 바로 에스파지 엑스터 사이로이드의 이스무스가 관찰됩니다. 이스무스의 두께를 측정을 해보니까 약 2.2mm 정도로 정상으로 관찰되고 여기서 더 아래쪽까지 쭉 내려가서 특별히 센트럴 컴파트먼트에 다른 모든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과 좌측에 먼저 두께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할을 해서 라이트로 만들어줍니다. 같은 레벨에서 레프트로를 만들고 두께를 가장 두꺼워 보이는 데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측 부분에 두께가 한 1.8cm 정도인데 약간 느낌상 약간 좀 두꺼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실질 에코가 조금 약간 헤테로지니어스해서 하시모토 사이로이디스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수어부를 중단상으로 돌려서 이쪽에 트라이앵글러 마진을 보면서 끝에서 끝까지 내부 끝에서 왼쪽 끝까지 하랭카이 다 안 보일 때까지 보고 아래쪽도 트라이앵글러 마진을 보면서 내부 끝에서 라테라 끝까지 사이로이드가 안 보일 때까지 쭉 관찰했더니 이제 라이트 롭에 약간 로우 포션이 되겠죠. 이스무스가 여기고 이스무스 로우 마진에 걸쳐 있는 라이트 롭의 로우 포션, 미드 포션에 걸쳐 있는 노드가 관찰됩니다. 일단 노듈이 관찰이 되면 노듈에 이제 3 포지션에서 크게 측정을 해야 됩니다. 단축상과 건축상을 측정해서 길이는 인간선에서 폭과 깊이를 측정하고 아래 위로 측정을 해서 세면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를 기술할 때는 최장축 기준으로 해서 약 2cm 정도 되는 노즐이고요. 내부 에코를 보시면 주로는 솔리드가 좀 도미넌트합니다. 솔리드 시스트 포션을 봐서 50% 이상 솔리드 하거나 시스트 하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솔리드 프레도미넌트 믹스드 모듈로 기술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하게 보이는 부분은 약간 시스틱한 포션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시스트 도미넌트 믹스드 모듈 같은 경우에는 ATA 그 가이드라인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나 또 논파렐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플레이트가 마진 등의 그런 워닝 사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벨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이즈가 1.5cm 넘으면 베네라고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 에코를 보시면 특별히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은 완성되지 않고 주로 이제 아이소에이터드 솔리드 도미넌트랑 그냥 믹스로 생각이 되고 라테랄 마진은 비교적 좀 프로미넌트하지만 이것은 약간 좀 일디파인도 있지만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양상의 노즐일 경우에는 대부분 비나인이지만 사이즈가 1.5cm보다 좀 크기 때문에 페리는 한번 해서 확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노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웹트록을 중간상에서 끝에서 끝까지 관찰했습니다. 봤더니 과정에 지나갔는데 약간 어퍼 쪽에 노즐이 같은 게 있습니다. 두 개가 따라 있는데요.
여기 이제 랩트롭의 업터 포션에서 내부에 좀 코러스한 칼시피케이션을 가지는 칼시파이드 노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칼시피케이션의 크기가 대략 1mm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칼시피케이션 주위로 약간 하이퍼에코이드한 그런 파랭카를 둘러싸고 있는 노들을 들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사이즈는 5mm, 5.3mm 정도니까 아까 전에 이제 봤을 때 FNA 인디케이션이 되는 그런 서스피셔스한 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작은 비슷한 양상이 작은 이거는 이제 위에 노들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분리되는 것들은 확실치 않지만 만약에 이제 양상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노들 중에 이제 위에 거 도미넌트한 그런 노들에 대해서 FNA를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서스피셔스한 노들이 발견될 때는 이제 림프노드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동측의 림프노드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양측 다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뭐 레벨은 나중에 따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하이오이드 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 턱 아래 쪽에 있는 중심부를 레벨 1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턱 약간 좌측으로 보면은 이렇게 서브만디블라 노들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디블라 글랜드 주위를 1B라고 하거든요. 이 만디블라 글랜드 바깥쪽을 2로 보시면 되겠고, 이건 좀 하이오이드 본의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측을 한번 컨택하고 있습니다. 하이오이드 본 아래쪽이 이제 ICA, 그리고 여기 조금 떼보면은 ICA 바깥쪽에 이렇게 보이는 여기 이제 인터넷 주블락이 있는데요. 이쪽 주위는 SD4가 되는데 그쪽에 이제 림프노드를 관찰하면은 이런 작은 림프노드들이 이렇게 관찰되고 있지만 보통 이제 림프노드의 정상은 타원형이고 쇼데시스 크기가 1cm 넘지 않으면 보통 비나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서스피셔스 노드를 있는 것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메디칼 총화 아카데미 2월 강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메디칼 총화 아카데미 총회의사 성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PPT 좀 PPT. 세미나라고. 예, 그대로 누르겠습니다. 현재 심장. 네, 저는 오늘 나온 거는 훌륭한 강의를 등에 업고 지금 마케팅을 하러 왔습니다. 약을 좀 팔러 왔습니다. 오늘 되게 역대급으로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이 마케팅 끝나면 주문 폭주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해도 되는 거죠? 저희 세미나 저희가 카톡방에 거의 매일같이 올리고 있는데 혹시 등록하신 분 혹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맨날 저희 알초사 회원분들은 아마 다 등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실도 500명이나 등록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강의실도 되게 큰 데다가 빌렸는데 좀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제 손 안 대신 분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PPT 좀 이번에 날짜는 2월 9일이고요. 2월 9일 9시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위치는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위치가 어디냐면은 저희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350m 거리에 있고요.
전에는 저희가 이제 평촌에서 많이 했었는데 서울로 옮겨서 아마 좀 접근성은 조금 더 선생님들께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강좌를 소개시켜드리면 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세종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강의는 이제 일요일이니까 쉬시라고 3시간 40분 정도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안에 이제 주차권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선착순 200명으로 마련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마 도시락도 아마 샌드위치나 정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간초음파 증례집이 이번에 나왔는데 등록하신 모든 분들께 무려 정가 55,000원짜리를 다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글씨가 작네요. 일단은 강의 내용은 상복부 그리고 심장, 하복부, 경동맥, 경부 이렇게 있고요. 근골격계 빼고는 아마 거의 모든 내용을 강의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김일봉 원장님도 강의를 해주시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이번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넣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이론 수업이 끝나고 중간중간에 이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지루하지 않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세요. 네, 그래서 등록비는 사전 등록하면은 이제 강의만 들으면 3만 원이고요. 책을 55,000원짜리 드리니까 이득입니다. 그리고 현장 등록하면 10,000원을 손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 등록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전공인 군의관 공보위는 더 쌉니다. 집중행정이 이제 3시간 코스로 30만 원짜리 이제 한 초음파당 2명씩 해서 3시간 동안 상복부 강의를 집중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시작하자마자 다 찼습니다. 후회되는 게 좀 더 만들 걸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다 찼고요. 나머지는 이제 선착순인데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이고요. 위에 거 위에 2번 슬라이드 좀 주세요. 2번 슬라이드. 네, 제가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핸즈온은 상복부, 하복부, 경동맥, 경부, 그리고 갑상선 FNA, 심장 이렇게 있고요. 다 선착순으로 이제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선착순 차진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 선착순 다 차는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다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내가 지금 늦게 신청하면은 신청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시간 강의 되셨나 피곤하셨겠습니다. 그러면 핸즈온을 지금 조를 나눠주겠습니다. 우선 심장 초음파 1조입니다. 여기에 1조에 우리 승주민 쌤이 강의를 기억합니다. 장석원 쌤, 김시현 선생님, 이용경 선생님, 대규룡 선생님, 박명선 선생님, 서충교 선생님, 윤영재 선생님 1조 심장입니다. 2조는 상복부 항공창 쌤하고 고교섭 쌤 담당합니다. 이성수 선생님, 윤영호 선생님, 강서혜 선생님, 황호민 선생님, 유정식 쌤 2조 항공창 쌤. 3조는 보교섭 쌤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신정 선생님, 오진환 선생님, 김태희 선생님, 조원영 선생님, 조혜진 선생님 3조 보교섭 선생님입니다. 4조는 하복부 황세진 선생님, 조창래 선생님, 허정건 선생님, 김희숙 선생님, 손재경 선생님, 이재 선생님, 임현정 선생님, 성기혜 선생님, 황성우 선생님 4조입니다. 5조는 경동맥 5조 6조입니다. 양재천 선생님 담당합니다. 김재영 선생님, 유성호 선생님, 이성호 선생님, 윤태욱 선생님, 최오주 선생님, 정유양 선생님, 오세정 선생님 5조 경동맥. 6조 마대원 선생님, 각도식, 오진원, 박표, 박철웅, 서양기, 옥랑수, 황호민, 정혜정 선생님이 6조입니다.
각 조회 하시고 또 시간이 남으면 다른 조회 가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해가지고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등록 안 되었어요. 이게 선생님 진짜 가고 싶은 데로 가십시오. 어느 선생님 원하시는 데 가시면 돼요. 선생님 1조가 심장, 2조 상복부, 상복부 2조 3조, 4조가 하복부, 5, 6조. 선생님 원하시는 데 가면 길모세 예.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만 여쭤볼까요? 예. 여기 파산 시스템과 아이소 하이퍼에코라는 그렇게 아이소도 하고 하이파다 그 아이소도 되고 하이퍼 에코 되고 둘다 있어도 돼도 되고 그런 예,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파산 시스템 때에 요거 차이점은 서스펜시 효인이 있느냐 없느냐 시스템이면서 셋 중에 하나 있으면 요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시스틱 타입의 파피를 캡사죠. 시스템 파피를 캡사죠. 여기 없으면 노즐 하이퍼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예. 아이소 하이퍼라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소도 되고 하이퍼도 되고 아이소 하이퍼도 다 있었어요. 아이소 하이퍼 에코이가 중요한 소견이고 하이퍼 에코이는 비나인이 가깝죠. 근데 여기에 스페이스 오일이 있으면 이건 뭐겠습니까? 그 말리그넌시가 디제네이션을 일으키려고 하죠. 네, 디제네이션. 디제네이션은만 에코가 높아져. 예, 그렇죠. 잠깐만요. 요거